푸른밤 종현입니다. 만화가 허영만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의 놀라운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러했다고 하죠.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흔히들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 사고가 딱딱해져서 창작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창의적인 일은 생활의 방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옵니다. 내 안의 상상력은 정해진 생활에서 나온다. 이게 다 인간의 본능과도 관련이 있다는데요. 규칙적인 생활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일정한 양의 자극을 받아서요. 무언가를 자꾸 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생활을 벗어나면 당연히 그 자극도 사라질 테고요.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으면요. 대부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막상 쉬게 되면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던 것을 미뤄둔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러니까 언젠가 여유로울 때를 기다리기보다 무엇을 하든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어요. 7월 1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네, 7월 6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7월 13일이죠. 예, 죄송합니다. 7월 13일 수요일 푸른밤 종현입니다. 예,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노리플라이의 월드였습니다. 그래요. 0509님 오프닝 완전 저를 저격했네요. 막상 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고 싶고 계속 쉬고 싶어서 계획했던 일들 2주째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프닝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예, 사람이 이제 어떠한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빗대어 얘기를 할 때 뭔가 여유가 생기면 막상 생기면 또 어떤 실행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벼르고 별러서 여행 뭐라고 해야 되죠? 여유가 딱 생겼을 때 바로 시작 딱 하는 것이 아니면 조금은 미루다가 되게 일상이 다가옴을 좀 느낄 때 부랴부랴 준비해 놓은 걸 살짝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3906님 맞아요. 생활이 규칙적일수록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게 맞아요. 생활이 규칙적일수록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정신없을 때가 여유로울 때보다 한 게 많아서 늘 신기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짬을 내서 틈틈이 하는 일들이 또 더 무게감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익혀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이든 규칙적인 생활이 아니든 사실 어떤 좀 의지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본인의 방식을 잘 선택을 해보시고 그리고 의지를 내가 얼만큼 이걸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 러브 연애교실 함께하죠.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가수 이지영 씨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뽑아서 저의 첫 정규 앨범 조화 사인 CD 그리고 엑소 3집 이그젝트 사인 CD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오늘쯤은 한 곡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언제 나올지 제가 이번 시즌에 준비한 곡은 2곡이고요.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번 주가 좀 며칠 남았으니까 이번 주 내로 한 곡이 더 공개가 됩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푸른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웨이드, 위저, 패닉 앳 더 디스코, 넬 등이 출연하는 201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저희는 8월 12일 금요일 티켓 준비했어요. 그리고 8월 13, 14 이틀 동안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일대에서 공연되는 2016 서울 소울 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맥스웰 타이가, 에릭 베넷, 뮤직 소울 차일드 등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8월 13일 토요일 티켓 준비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개념 플러스 유형, 인터파크 투어, 넥센 타이어, 자유투어 여행사, 다우닝 산업,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제 노래예요. 예전에 푸른밤에서도 공개를 했었던 그런 곡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너죠. 그 남자 작사 푸른밤 작곡 아닌데? 그 남자 작곡 푸른밤 푸작그작 푸작그작이라고 할게요. 아 어려워. 그냥 노래 써드리는 코너죠. 푸작그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코너에서 예전에 공개를 했던 노래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아 라는 노래인데요. 그냥 밤에 들으면 되게 간질간질하고 좋은 노래여서 제가 소품집 앨범에 있는 곡 중에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노래예요. 공연할 때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이 노래 평소에도 좀 자주 듣는데 오늘 갑자기 듣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종현의 그래도 되지 않아 듣겠습니다. 네, 종현의 그래도 되지 않아 듣고 왔어요. 5411님, 저도 이 노래 좋아요.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에 소개된 노래들 중에 베스트로 좋아요. 노래로 연애하는 기분. 이번에 괜히 설레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가사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 공연에서 할 때 진짜 재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이 곡이 나오는 앞, 뒤 부분을 엄청 좋아해요. 소리 지르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뒤에 맨 뒤에 나오는 애드립 부분을 되게 뭐 그릉그릉 거리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곡이랑 이제 Like You라는 노래를 함께하면 되게 재밌게 합니다. 아, 공연하고 싶네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3339님, 일 끝나고 집에 가는 지하철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라디오 듣는 시간이 유일한 제 시간인 것 같아요.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들 중 푸른밤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있었으면 하네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진 않아서 그래도 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푸른밤 찾아주신 분들이 꽤 계시니까 있을 수 있겠죠? 3346님, 종현 DJ 처음으로 DSLR 카메라를 샀어요. 알바비 조금씩 모아서 뭔가를 산 건 처음인데 기분이 정말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카메라 사셨군요. 저는 사실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런 재능은 없어서, 그리고 그쪽에
뭐랄까 뭐 지식도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DSLR 되게 가격도 많이 나가고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그러신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은 뭐 많이들 쓰시긴 하지만 예쁘게 많이 찍으시길 바라겠고요. 무언가를 모아서 내가 그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하루 이틀 했다라는 거에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사연자분에겐 더 소중한 그런 카메라가 되겠죠. 7592님, 쫑디 오늘 마포에서 잠원까지 자전거 라이딩을 했어요. 해도 안 나고 시원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빨갛게 살이 탔네요. 뻘겋게 탄 살 복구하는 법 혹시 아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정을 일단 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저희 누나가 타면은 이제 빨갛게 타서 이제 살 껍질 벗겨지는 그런 타입인데 저희 누나 그럴 때마다 알로에를 많이 바르던데요. 알로에 바르면 그래도 진정 잘 된다고 하고 사실 제가 뭐 의사는 아니어서 어떻게 하세요라고 좋은 정확한 정보를 드리긴 힘들고요. 약국이나든지 뭐 이런 데 가면 그래도 이런 피부 재생 아니면 통증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꼭 찾아가서 어서 복구하시길. 이게 사실 야외 활동이 많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타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해줘야 이후에 또 다른 피해가 없어지니까요. 재밌으셨겠네요. 근데 라이딩 좀 오랜 시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좀 착 달라붙는 라이딩복을 많이 입으시나 봐요. 긴 거 쭉쭉쭉 입으시고 노출이 많으니까 햇빛 노출이. 8664님 쫑디 내일 면접을 2개나 봐요. 준비하고 움직이려면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해서 아까부터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네요.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몇 시간 잘 수 있나 이거 체크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휴대폰 놓으시고요. 그 라디오도 지금 당장 끄세요. 그리고 집중하지 마시고 눈을 꼭 감고 이제 머릿속으로 뭐 양을 샌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눈 감고 최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눈 감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잠드는 데는 이제 내가 느끼기에 지금 잠이 안 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눈을 감고 좀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잠드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알람 잘 맞추시고 새벽 4시에 잘 맞추시고 늦으면 안 되니까 어서 눈을 감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사연자분에게는 이제 푸른밤 혹은 뭐 이런 사연을 보내고 소개하고 이것보다 잠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서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라고요. 1773님 오늘은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밤이에요. 그래서 그냥 푹 꺼진 상태로 누워서 가만히 눈 감고 흘려 보내려고요. 가끔은 이런 기분인 채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날 있죠. 무엇도 날 위로할 수 없는 날, 힘내게 만들 수 없는 날. 그런 날은 조금은 처져 있어도 좋습니다. 살면서 뭐 1년에 며칠 정도, 몇 주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복구하고 경험하고 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스티유의 Good Grip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So, what would you little maniacs like to do first?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만나자고 한다면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여성은 26.8%가 남성은 무려 68.9%가 만난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애인이 있어도 걱정이다 싶죠.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인 연애. 이 시간 같이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볼까요?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네,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 두 분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프닝에 대한 얘기를 빨리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 이런 이런 뭐랄까 설문조사? 설문조사. 예. 이런 설문조사는 이제 남성 여성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제 여자는 남자를 알고 싶고 남자는 여자를 알고 싶다라는 그 어떠한 원초적인 욕구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뭐 그런 거겠죠. 서로 좀 다르다라는 것도 좀 많이들 요즘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여성은 26.8%, 남성은 68.9%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결과를 예상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면 여자는 거의 25%고요. 네. 좀 남성 쪽은 좀 우호적으로 보면 거의 70%거든요. 네네. 그러면 차이가 무려 45% 이상이 나는 건데 네네. 이게 그 여자와 남자의 약간 그 이별하는 과정에서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그 헤어지고 나서 애도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이트가 말한 네네. 보통 한 4단계 정도인데요. 네. 처음에는 너무 막 분노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막 분노하다가 이제 점점점 너무너무 슬퍼지는 단계를 겪는데 바로 이 슬픔의 과정을 남자들이 대부분 제대로 잘 못 겪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끼리는 모여서 막 울기도 하고 야, 똥 차가면 멘트 온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위로도 하고 네네. 서로 굉장히 그 위로의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여자들은 사실 여러 가지 공감하고 그 상대방을 욕하면서 그렇죠. 감정 공유를 한다든지 그렇기도 네. 하고요. 혹은 그리고 뭐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야 무슨 사내가 뭐 울고 난리야 술이나 먹어 그냥 이러고 사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길게 시시콜콜. 공유를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가더라도 이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털어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어떤 양육 과정에서 우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울어야 될 슬프면 타이밍에 울어야죠. 못 울으면 그게 사실은 안 내려가요. 이게 슬픔이라는 게 이렇게 따라서 비워내지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넘쳐서 흘러야지 이게 좀 비워지는 감정이에요. 따라서 비워내는 게 아니라 넘쳐서 그럼요. 흘러야 한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애도의 과정에서 슬픔이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과정을 거의 생략하거나 본인이 견뎌내요. 어떻게든. 그렇기 견딜 수 때문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서. 착각이죠. 물론. 착각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쉽게 잘 못 떠나보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마음속에 막 집을 갖고 있어요. 막 2개, 3개, 4개씩.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실은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더 집중을 해요. 사실 여자들은 헤어지기 직전까지가 가장 힘들지 사실 헤어지고 나면 오히려 남자 쪽보다 훨씬 이겨내는 확률이 더 높아요. 네, 남자들은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서 못 헤어지는 경우는 많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훨씬 더 힘들어하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게 남녀의 약간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애도의 단계를 제대로 못 밟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정 씨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요? 네. 좀 제 생각만 해서 어떻게 봤다기보다 이정 씨는 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네, 이 조사가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못 만나는 이유가 귀가 전 굉장히 얇아요. 정말 얇아서 네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하다 갑자기 근데 예전에 우리 좋았잖아부터 다시 너가 좋아졌어 우리 다시 만나는 거 어때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전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저는 미리 차단을 해서 스스로를 못 좀 만나요. 알아서. 전 잘 알아요. 확 넘어가요. 저는. 그래서 만나면 일단 만나면 사전 차단을 한다. 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내가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 차단을 할 것이다. 사기 당하기 제일 쉬운
성향이 아, 아, 조심하시길 귀하구나.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보증 같은 거. 가족도 쓰는 거 아니에요, 보증은. 그렇죠. 1845님. 그나저나 이지영 씨 지난주에 결석을 하셨더라고요. 연예교실인데 결석이라니요라고. 지난주에 왜 어떤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지난주에 지방에 울산에 공연이 있었어요. 가족분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공연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느라고 이제 결석을 한 거였는데 우천과 낙뢰 그 주의보 때문에 공연이 취소됐어요. 어머, 그럼 어떡해요? 가셔가지고 네. 어떤 시간 좀 보내셨는지. 가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푸른밤에 오려고 하다가 어떻게 뭐가 또 사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군요. 예. 좀 푹 연기됐대요. 쉬셨나요? 저요? 그냥 푹 쉬고 푸른밤 생각하고 네. 다음, 안 했으면서. 할 수도 있죠 조금이라도. 야 푸른밤. 안 가서 좋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푹 자야겠다. 그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서 생각은 했죠. 예. 자, 그래요. 배우 배경옥 작가님은 드디어 금요일에 책이 와. 네. 출간이 된다고요. 정말. 제목이 어떻게 되죠?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이렇게 네. 결정을 하셨군요. 네, 빨간머리 애니 하는 을 말.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나중에는. 제목 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예, 근데 얘기를 마음에 해주셨잖아요. 들어요.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제가 다음 주에 책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네네네. 네, 많은 서점에는 분들이. 아마 내일부터 음. 그러니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게 책의 내용이 빨강머리에 나오는 어떠한 재밌는 단어들, 그쵸. 대사. 문장들. 예,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서 정말 빨강머리 애니 그 만화 속에서 하는 그런 대사들이에요. 좋은 대사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책으로 쓴 거였고요. 일단 그림이 많아요. 굉장히. 예, 그 만화가 50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50부작에 나오는 그 만화 컷들을 거의 200컷 가까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20대, 30대, 40대 여자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만화 그림 보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힐링될 만한 책?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네. 좀 뿌듯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후련해요. 원래 책 나오면 작가들 되게 우울한 경우 많거든요. 산후우울증처럼. 네. 그럼 저는 늘 책이 나오면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번 책은 너무 후련한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네. 책 나오기까지. 네, 그래서 좋더라고요. 책이 좀 나오면. 그런 후련한 기분이 드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네. 좀 다행이다 싶네요. 난 앨범 반응 없으면 되게 우울해지던데. 반응이 없음. 나오면 기분 굉장히 좋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나오면 우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일 좋은 순간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과정이? 과정이요? 앨범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나오면 홀가분해지는 건가? 그렇게 뭐 힘든 적도 많지는 않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내가 만든 재밌네요. 어떠한 그 나의 자식이 네. 사람들 앞에서 선보여지니까 네. 좀 네네. 스스로가 고생한 걸 나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취향의 노래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전 저 먼저 생각을 해요. 좀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한 음악. 저도 되게 이기적으로 내가 음악해요. 대중이고 청자면은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만들까를 생각을 해서 이런 스타일의 노래 한번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기 때문에 계속 들어요 그냥. 그렇군요. 즐겁고 만족하면서. 그래서. 예. 자, 그래요. 오늘 더 러브 연애교실 함께하고 계세요. 이지영 씨. 실시간으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을 하죠. 스티브 타이렐의 This Guy Is In Lov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스티브 타이렐의 This Guy Is In Love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낭만적인데요. 좋은데요? 예. 밤에 듣기 딱 좋은. 촉촉하네요 정말. 여름에도 이런 노래가 어울리네요. 밤에 밤이어서 더더욱이나 그런가? 예, 선선한 밤이어서 또 그런 것 그런 같기도 것 하고. 같아요. 예.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시죠. 5908님,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는 아니고요. 작년에 헤어지는데 그때 왜 그랬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런 연애 고민 보내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환영입니다. 그런 걸 보내셔야죠. 5908님 꼭 다시 네.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부 시작하면 짧은 사연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네. 네네. 그럼 그때 또 바로 무조건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공짜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고요. 또 어플을 사용하시면 무료로 하실 수 있으니까 고민하셔서 어느 쪽이든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선순위로 저희가 올려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오시면, 자, 그래요.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님,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H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먼저 좋아하고 오랫동안 쫓아다니다가 만났던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서 늘 제게 내어줄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동안 함께인 날보다 혼자인 날이 더 많았고 저를 좋아해주고 아껴주긴 했지만 늘 아쉽고 서운하고 외로웠죠. 정말 많이 좋아했기에 많은 걸 삼키고 참았지만 그때의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옆에서 보기에 걱정될 만큼 제가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했다고 잘 헤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헤어지고도 참 오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조금씩 괜찮아졌는데 며칠 전 길에서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며 다가오는데 순간 멍해졌죠. 커피를 마시자는 말에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남자친구 있냐고 묻는데 제가 그냥 웃기만 했더니 내내 보고 싶었다고 얼굴 보며 지내고 싶단 말에 또 멍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뀐 연락처를 묻는데 안 주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아니 그냥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기다렸다는 듯이 알려줬어요. 그 후로 그 사람은 제 SNS에 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사귀었다가 헤어진 걸 잊은 것처럼 친근하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럼 저는 또 그 전화를 받고 오래 얘기를 나누고요. 친구는 또 저만 힘들 거라고 말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모를 리가 없죠. 그렇게 힘들었던 건 바로 전데.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의 경고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힘들어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가 봐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래요. 힘들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H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지영 씨처럼 귀가 좀 얇아서 좀이 아니라 저 굉장히 얇다니까요.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는 어떠한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그래요. 두 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헤어진 이와의 항상 백 새로운 작가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커플 중에 80% 정도가 네, 83%가 다시 헤어진 만나는데 연인 중에 다시 헤어지는 그러니까 83% 정도가 헤어지는데 잘 되는 경우 3%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같은 이유로 헤어진대요. 또? 헤어졌던.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헤어졌던 커플들이 다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같은 SNS 시대는 그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계속 24시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친구의 친구라는 과정을 통하면 사실 거의 다 걸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친구의 친구의 친구 뭐 이런 몇 네트워크면 다리를 건너지 네. 않는. 그러니까 뭐 차단을 시키고 뭘 하고 뭐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사실 그래서 제 친구는 SNS에 그 모든 친구들을 다 끊어버린 친구도 있어요. 그 뜨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정리하는 방법이 훨씬 더 복잡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 나냐 그 사람이냐 양단 결정을 해라. 걔랑 친구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친구이기 때문에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좋아요 누르는 것도 막 내 SNS에 막 뜨고 그러면 사실은 많이 신경이 쓰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계속 보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이 있기 되게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방법들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고 네. 심지어는 그쵸. 이런 거를 처리해주는 대행사들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 영화로도 있어. 온라인 관련되어 네. 있는 어떤 아이디들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어떠한 정보들 이런 것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지우면서 이제 감정 소모도 너무 심해지고 내가 깜빡 잊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찾아 나타나는 경우들이 또 있어서 한꺼번에 그것들을 다 이제 정리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별의별 것 다 있죠 요즘에.
5921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긴 해요. 저도 지하철에서 헤어진 구 남친과 마주친 적이 있는데요. 분명 제가 차였었는데도 괜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 뒤로 연락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물론 다시 만나고 싶진 않지만요. 혹시 그 사람은 저와 다른 마음일까요? 흐흐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네. 그쵸. 근데 뭐 글쎄 뭐 만나고 헤어지고는 저희가 결정해드릴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냐면 저도 백 작가님과 되게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하면 만나라. 만나고 헤어지고 뭐 그런 과정을 겪는 것도 어찌 보면 연애의 한 부분이다. 과정이죠. 과정.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연에서의 얘기를 좀 빗대어 보자면 헤어진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백 작가님도 얘기한 것처럼 헤어졌던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 경우가 많다. 네. 근데 이 앞서 왔던 사연에서 헤어진 이유가 있지는 않은데요. 딱히 네, 드러나 있지는 뭐랄까 않아요. 확 저희가 음. 남자가 정말 잘못했네요 라고 말하기에는 뭐랄까 인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헤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만나지 말아라 라고 뜯어 말리고 싶죠. 근데 바쁘고 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혼자인 날이 많았어요. 혼자인 날이 많아도 연애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이를테면 그 남자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주지 않아서 그게 문제니까 내 대상이 바뀌면 사실 연애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네네. 근데 사실은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사랑이 더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그 남자가 사실 쉽게 바뀌진 않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만나고 네. 싶다면. 네, 그럼요. 그래서 좀 혼자 지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좀 해보고 혼자 할 수 있는 뭐 동호회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취미 활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춤을 좀 배워본다던가. 저는 발레 배우는데 저희 그 발레 학원에 정말 발레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의 특성상 10시 이전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네. 네, 그래서 자기는 주로 그 되게 일찍 와서 막 스트레칭하고 되게 열심히 발레하고 그 다음에 만나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본인이 조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또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되게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 노력을 정말 해주는 모습이니까. 네, 열심히 사는구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발레 배우시는구나. 아, 네, 전 발레한 지 한 3년째. 아까 그 네. 스튜디오 밖에서 발목 스트레칭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 그냥 움직임이. 보통 아마수어들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발목 돌리는 수준이 아니어서. 근데 거길 왜 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팍 이렇게 잘 꺾으시더라고요. 네. 발레를 하십니다. 차충우님, 갑자기 네. 궁금해져요. 남자친구분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이유는 알고 있는 걸까요? 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선. 남자친구분이 네,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고 있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 정말. 그게 그 무게감이 얼만큼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있어요. 앞으로 잘할게 이제. 그 그런 정도 느낌. 그냥 딱.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친구분이.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좀 그래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중독이 있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무슨 뭐 카페인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사회에서 인정하고 뭔가 옹호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일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일 중독인 사람들은 정말 시간 안 내고 일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일 수는 있어요. 되게 심각한. 삶에 상대편에서는. 대해 그리고 네. 연애할 때는 사실 일중독인 사람이랑 연애를 못 해요. 너무 일중독은 힘들죠, 어떻게 사실. 일중독인 사람이 연애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연애할 틈이 있으면 일중독 아니에요. 그런 어디 건가요? 연애하면서 일중독이래? 진짜. 박지선님. 저랑 똑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남친이 현 여친과 저를 재보다가 그녀에게 갔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울컥하네요. 이건 정말 좀 속상한 그런 사연이긴 한데. 근데 어떤 이유건 상대방 외롭게 하는 연애는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쉽진 정말 않아요. 별로예요. 많이 만남의 횟수라든가 네. 데이트의 횟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외로움의 정도가 비례반비례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 남자친구분한테 본인이 왜 헤어져야 했는지,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를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리고 그걸 감당할
자신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얘기를 나눠본 후에 이제 연애를 다시 시작하셔야 이전과는 그렇죠. 같은 이유로 헤어지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반복이 듭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반복- 좀 정리를 해야 반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별 중독인 것처럼 있어요. 있는데 이별 정도. 그게 네. 아니시라면 확실하게 그걸 정리를 하시고 다시 만남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발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발레 하시면서 조금 네, 발목이 편해지면 시간- 온몸이 또 편해지기 때문에. 역시 발이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요. 자, 그러면 광고를 먼저 들으시고요. 2부 끝곡으로 윤종신의 이별의 온도 이어서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님 그리고 이주영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푸른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들을 쭉쭉 만나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송은지 씨께서 보내주셨어요. 100일 정도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요즘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아요. 처음엔 문자도 전화도 많이 왔는데 점차 연락이 줄어드네요. 불안한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친은 지금 당직 근무 중인데 지금 연락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자는 척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사실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처음 두근거림을 갖게 됐던 처음 서로 이제 처음 만나게 됐던 1일 첫 번째 날처럼 평생 연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예, 자연스럽게 식어들고 그 식어든다라는 게 되게 이제 익숙함, 서로에 대한 편안함으로 또 다른 어떤 그렇죠.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올 텐데 100일이면은 조금은 섭섭할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벌써 그쵸. 찾아온다면 예. 서로한테 어떻게 말하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100일 즈음인 것 같거든요. 서로를 좀 알아가고 성격, 이제 가족사, 음. 뭐 습관, 어떻게 말하면 단점까지도 드러날 수가 있는 게 이제 100일인 것 같은데 처음 사랑 시작할 때 많이 나누잖아요. 전화 많이 하고. 그게 좀 더 비정상적 같지 않아요? 너무 많이 그게 하니까. 더 비정상이죠. 사실은 그게 비정상이긴 해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거죠. 예. 어떤 커플도 다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모두가 근데, 겪죠. 네, 근데 이게 사연 보내주신 송은지 씨는 이렇게 섭섭한 마음은 알겠는데, 뭐 우리가 정말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같은 그 열정적인 사랑을 만약에 1년 365일 한다고 생각해봐요. 진정한 사랑꾼인걸요. 그게 살 수가 없어요. 대단한걸요. 정말. 일을 사랑만 먹고 하겠어요. 사나요? 무슨 뭐 정말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만 할 텐데 그러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애의 과정이고 아까 종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열정이 사실은 편안함으로 바뀌는 형질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조율해서 뭐 연락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진지하게 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연락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자는 척 할까요? 이게 진짜 그 고민의 무게가 진심으로 느껴져서 네. 되게 뭐랄까요? 저는 연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리고 차라리 지금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한번 하심이 사실 사랑할 때 기싸움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근데 피곤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왜 해야 돼라고 생각을 다 많이 해서 뭐 그래서 그냥 뭐 금방 백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지하게 한번 밤도 네. 늦었으니까 네, 오늘 네. 바로 한번 그 이야기의 물꼬를 틀어보시길. 네, 네. 오빠 변했어. 귀엽게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는 오빠 변했어.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오빠 일로 와서 여기 앉아봐. 얘기 좀 해.
자, 5370님. 요즘 첫사랑이었던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꾸 연락이 와서 보게 되네요. 제가 먹고 싶다고 말한 것들, 하고 싶다고 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자고 하는데 그냥 친구라서 챙기는 걸까요? 첫사랑이라서 그런지 전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좀- 심지어 그 사람은 애인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쉽게 오해하기도 좀 그렇고 심지어 오해를 하면 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리니 더더욱이나 조심스러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사랑이기도 사실 하니까.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친구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놓고 선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뉘앙스의 차이를 지금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렇다면 5370님이 우려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한 걸 수도 있겠죠. 그가 나를 좀 이성으로 바라본다든지. 네. 더군다나 보통 친구가 아니라 내가 첫사랑으로 좋아했었던 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사랑인 그분은 이 여자분이 자기를 좋아했던 걸 알고 있나? 그게 좀 중요한 부분 네, 포인트인 것 왜냐하면 같긴 해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대부분은 나 옛날에 너 좋아했었어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두근거리거든요. 두근 하면서 네.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이상한 감정이 막 들면서 궁금하고 네, 내가 그래서- 좋아했었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됐고 어느 포인트에서 그 남자가 지각을 하게 됐는지 그것들도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사연자분. 저는 근데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좀 계속 그렇게 좀 한다면 애인 얘기를 하면서 한번 넌지시 야 너 여자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나랑 계속 영화 보고 밥 먹고 하면 여자친구 안 섭섭해?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좋은 해서 방법이에요. 음. 네, 확실하게 얘기 들어보는 것도. 선을 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나랑 만나고 싶으면 헤어지고 와라. 네. 라고 이제 확실하게 전달하세요. 2023님.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커플이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아까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날 어떻게 한 번에 찾았어? 너는 그냥 예뻐서 그냥 보여. 여자친구가 그 남자 한 번 쳐다보고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애정 표현을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멋진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너는 예뻐서 그냥 보여. 이래서 여러분 밖에서 연애하지 마세요. 데이트 밖에서 하면 안 돼요. 비교당해요. 이렇게 남자분이 말을 되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긴 하네요. 넌 예뻐서 그냥 보여. 너를 네. 어떻게 못 찾니 내가 뭐 이런 말 너무 좋은데 너무 예쁘다 근데.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좋죠. 연애하는 사이에서는 사실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렇죠. 상대방 그리고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잖아요. 말로써.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여자들이 되게 약해요. 아, 이런 듣는 말에. 것에.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에. 뭔가 챙겨주는 듯한 뉘앙스라던가 나를 특히 좀 말.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네. 그런 말들.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특별한 존재죠. 나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럼요.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분들이 사실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들이 보면, 그러니까 왜 우리 보면 얼굴이 뭐 이렇게 쏙 잘생기고 막 그런 사람 아닌데 연애 되게 잘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되게 예쁜 여자들 만나고. 그게 좀 비유가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왜 개그맨들이 굉장히 예쁜 여자친구분들 많이 사귀시잖아요. 매력적이신 분들. 네, 근데 그런 게 아마 말을 좀 재밌고 위트 있게 예쁘게 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뭐 외모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의 네네. 매력을 이제 절대치로 봤을 때 이제 사람을 웃기게 하고 웃게 그쵸. 만들고 그리고 네. 상대방의 어떤 감정의 선을 잘 읽는 음. 그런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개그우먼, 개그맨 분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력이 어필이 잘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말 예쁘게 하고 잘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말 예쁘게 하는 방법. 되게 말 잘하시잖아요. 이지영 씨 정말 잘하세요. 근데 이제 딱 그렇- 봐도 잘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조금 살짝 무심하게 얘기를 해서 더더욱이나 상대방이 무심하게요? 약간 무심- 무심한 듯. 살 무심한 듯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무심한 듯 예쁜 말. 무심한 듯 예쁜 말은 뭘까 되게 어렵다. 뭐 이제 그만 좀 예쁘자. 이거 무심해. 대놓고 그러니까 이런 말 좋아한다니까 여자들. 대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런 말 해야 돼요? 좋아해요 이런 말. 해야겠네요. 네, 이제부터 좋아요. 그 좀 지금이라도 그만 좀 이제 예쁘자. 그만 좀 좋다. 예쁘자. 그만 좀 예쁘자. 이거 저 이거 뭐 적어놔야겠다. 대사 아니에요? 그만 좀 예쁘자. 그만 좀 예쁘자. 저 이거 한번 잘 적어놨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먹혀요. 제가 확실해요? 장담해. 확실히.
확실해요, 확실해. 지금 제가 낚이는 기분이 드는데요. 저 연애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만 좀 예쁘자. 네. 빡! 그만 좀 예쁘자? 바로 차단. 자, 다음 사연이요. 8830님, 저기요, 남자들은 한두 번 만나보고 바로 저 번호 주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게 생각해요, 저는. 아니, 뭐 그냥 호감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번호 교환하고 네. 그런 게 너무 그럴 좋지 수 않나요? 있죠. 네, 남자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네. 뭐 저희가 남자 대표는 아니어서 뭐 얘기를 그래도 약간 해드리긴 좀 대표죠, 우리. 그렇지만. 약간 대표. 푸른 밤 안에서는 그럴 수도 그럼요. 있겠지만 그럼 여자 발언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입장에서는 그 사실 좀 해퍼보이나 막 이런 거 되게 고민하는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여자 좋나요? 네, 전 적극적인. 저는 그래요. 남자 여자를 네. 떠나서 호감 있으면은 음. 물어보지 않아도 번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제가 번호 알려줄까요? 이렇게. 네, 저 그런 거 괜히 제 휴대폰 뺏어서 네. 제 번호예요. 그러니까 띠띠띠. 자 휴대폰 있죠? 지금 켜봐요. 010 신났어.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네. 고맙습니까? 네.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 눈치의 시간을 줄여주는 고마움 이런 것들. 아 그래요. 예, 그게 그런 게 진짜 있을 수 진정한 있을 또 거예요. 배려가 아닐까. 그리고 진정한 배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 초조함을 갖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대부분 걸 좀 그렇죠. 이제 네네. 줄여주는 감사함이죠. 물론 이 사람이 나에게 번호를 줬다고 날 좋아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네. 이제 번호를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던 나의 어떤 그 순간적인 시간을 줄여주는 거 그게 참 고마운 거죠. 뭐. 그렇죠. 음. 3019님, 지영 씨와 작가님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요. 저는 왜 빼요? 밑에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밑에 들어보셔야 차별하네. 돼요. 네, 뺄 수밖에 없어서. 밑에 쭉 보죠. 어떤 계기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애정 결혼 안 했으니까요. 1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요즘 자꾸 여자친구가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고 아침에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신혼집 집들이 하는 꿈을 꾸거든요. 예지몽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프로포즈 해도 되는 걸까요? 예지몽. 예지몽. 네. 뭘 아, 재밌네요. 예. 아,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지영 씨는? 저는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재미있어서 평생 같이 이렇게 막 뭐 시답지 않은 농담부터 뭐 영화 이야기건 음악 이야기건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잘 통하지를 않아요. 잘 통하지 않는데 정말 반대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인데 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면 재밌겠다라는 아. 생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저는 남자가 아니라서 남자 쪽은 잘 모르겠고요. 여자분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그래요? 네, 저도 알았어요. 알아요. 저기 PD님 고개 끄덕이시고 결혼할 계신데.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 아. 인생에 있어서 결혼할 네. 사람과 마주친다라는 거. 예지. 예지라기보다는 그 운명적 어떤 그 감. 직관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저도 연애를 뭐 전에도 여러 번 하고 근데 남편 만났을 때는 그냥 느낌이 달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네.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네. 결혼하신 분들. 제 네네. 친구 중에서도 결혼한 친구가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 열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말 너무 사실 사랑으로 치면 첫사랑이 제일 많이 사랑하죠. 어릴 때 하는 사랑이니까 정말 미친 듯이 하잖아요. 앞뒤 안 네네네. 보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치면은 첫사랑을 더 많이 열정을 갖고 사랑을 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연애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좀 많이 달라요, 여자들은. 예, 그럴 그리고 수 있죠. 대부분은 감으로 알게 돼요, 사실. 결정적으로 그거였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멋있는 남자가 되는 기분이 항상 들었어요. 되게 되게 똑똑한 훌륭하다.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고 너무 멋있다고. 되게 막 별거 아닌데 풍족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풍족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멋있는 남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었죠. 날 멋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 나도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네요. 최고의 결혼 상대자를 만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요즘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예지몽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신혼집, 집들이 뭐 이런 거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무의식에.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내 일어나는 꿈에도 일인데. 나오는 거죠. 그만큼이나 내가 그 사람을 무겁게 진중하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어떠한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그걸 뭐 꿈을 증거로서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건 좀 섣부르고 그 외에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에게 고민 좀 잘 해보시게. 저 집들이 프로포즈 이런 거 복권 꿈 아닌가요? 그래요. 아, 그래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꿈의 마시고요. 몽집에.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예. 프로포즈가 아닌 쪽인 것 같은데. 해몽하는데 빨리 가보세요. 예. 갑자기 걸로 튀니까. 6383님
3년을 넘게 사귀던 여자친구와 최근 거리가 많이 벌어졌어요. 저에게 너무 아까운 여자라 보내주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까워서 보내준다는 말, 저 어리석은 건가요? 네, 어리석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이런 말 하는 사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뭐랄까 세상에서 제일 자신감 없어 보여요. 이런 말 하는 거. 뭐 거짓말이다 뭐 이런 걸 떠나 이런 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 주변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최고인 이성이 있어요. 네. 그게 심지어 나의 여자친구잖아요. 지금 이 사연자분은. 그걸 왜 놓쳐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나의 기준에 있어서 모든 걸 좀 완벽하게 좀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 좀 서로 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왜 그쵸. 헤어지는 게 답인지. 왜 남에게 그 아름다운 사람을 넘겨줍니까? 그냥 너무 복에 겨워서 그런 네. 부정적인 생각 살짝 해본 거 아닐까요? 6383이 역시 인간이란 복에 겨우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좋아서. 정신 차리세요. 헤어지지 마시고 예. 예. 더 잘해주세요. 왜 관계가 벌어졌겠어요? 사이가 왜 벌어졌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걸 한번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예. 예. 멋진 사람이면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자, 2414님. 이별 사연을 들어도 연애하고 싶은 이 기분 대체 뭘까요? 노래라도 우울한 거 듣고 싶네요. 완전 슬픈 거, 제대로 슬픈 거 그런 거요. 그렇죠. 노래라도 그런 거 듣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음. 하지만 저희는 달콤한 노래를 틀어드릴까 하는데 아닙니다. 이 노래의 가사 좀 슬프죠. 예. 긱스와 소유의 노래죠. Officially Missing You. 이 곡 들으시면서 근데 저는 이 노래 이제 맨 처음 딱 들었을 때 뭐랄까 발랄함이 좀 느껴져서 괜히 더 기분이 묘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타 리듬이 조금 발랄했어가지고 들어보시죠. 긱스와 소유의 노래입니다. Officially Missing You. 애써 너에게 건넸던 말 goodbye 이제 혼자 남게 되니라. 네, 긱스와 소유의 Officially Missing You 듣고 왔습니다. 자,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코너 속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했던,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K님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배경옥 작가님이 읽어주시죠. 안녕. 2년 전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말로 너에게 매몰차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었지. 근데 있잖아. 그때 난 그게 너에 대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던 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될 수도 있다고.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말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시력이 떨어지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질 수도 있다고. 무서웠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살아도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그리고 너에게 엉망인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쩌면 평생 너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 근데 한편으로는 너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해볼까 많이 망설였어. 그런데 내가 회사 일로 힘들어서 조금만 눈물을 보여도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조금만 다쳐도 나보다 더 아파하고 속상해했던 네 모습이 떠오르더라. 만약에 내가 아픈 모습으로 네 곁을 떠난다면 넌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 그래서 차라리 나를 욕하면서 아니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게 어쩌면 너한테 더 나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난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왼쪽 손이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예전처럼 건강해. 그래서 실은 다시 너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 소식을 수소문했는데 이미 너에겐 다른 사람이 생겼더라. 정말 간절히 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헤어질 때 내가 너무 간절하게 바랬었나 봐. 네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길. 고마웠어. 그래도 아팠던 시간 동안 너와 찍었던 사진과 네가 써줬던 편지와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 덕분에 견딜 수 있었거든. 그리고 미안해. 끝까지 솔직하지 못해서. 네, 아파서 거짓말로 떠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전 남자친구에게 K님이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속이 상하네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결정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연자분의 상처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어쩔 수 없는 그 결정들 이런 무게감들 좀 쉽게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왜 아까 보통 헤어졌다 다시 만나도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고 했는데 이건 좀 다른 경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상황 때문에 지금 헤어진 거였잖아요. 사람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사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확실히 나아진 거거든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잘 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 남자분한테 애인이 있네. 예, 그게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K님이 영화 같은. 예. 네, 네. 어떤 병을 앓고 어떤 수술을 받았고 지금 완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감기만 일주일 넘게 알아도 가족한테 혹은 주변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민폐처럼 느껴질 때 너무 많거든요. 나 이제 괜찮아.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하죠. 그게 하루 맞아요. 이틀 일주일 뭐 보름이 지나면은 점점 나 괜찮아졌어. 뭐 찌그린 모습 뭐 약 까먹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네네.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점점 많이 생기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져요. 네. 그래서 이런 극단적으로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뭐 잔인한 말로 헤어짐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상황이라는 게 상대방이 만약에 혼자 있다면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나 원래 이러해서 이런 마음이었어. 네가 만약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좋은 추억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근데 애인이 생겨버린 상태라서 글쎄 말이에요. 얘기를 입을 떼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전 좀 지켜보고 음. 헤어지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 대부분 사람. 또 많이들 헤어지시니까. 그렇죠. 아니 뭐 나쁜 이유가 아니더라도 예, 예. 그럼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그 남자 친구분, 전 남자친구분에게도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지금 있는 애인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본인에게도 맞아요.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어찌 보면 자신이 상황 때문에 상대방에게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너무너무 예쁜 마음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쁜 사람이라고 느낀 게 이 부분이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헤어질 때 내가 너무 간절하게 바랬었나 봐. 네가 다른 사람이랑 행복해지길.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예쁘신 분이고요. 또 되게 예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예쁜 사람이랑 연애하고 나서 헤어지면 마음이 공허해서 네네. 왜 너무 부부 사이 좋으면 예, 빨리 재혼한다고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아마 여자분이랑 사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당장은 아프신데. 또 이제 어쨌든 상황이 좀 나아졌으니까 네네. 조금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조건이 충족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92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참 슬픈 것 같아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오는 건 아니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네, 저는 이 사연자분이 잠시 좀 기다려 보심이 어떨까. 네, 그 남자친구분에게 뭐 연락을 뭐 자주 해라, 연락을 해봐라, 뭐 이런 거 다 네. 필요 맞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남자친구분의 상황, 나의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남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의 그 사람의 상황이 좋아짐을 좀 잠시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사랑의 그렇죠. 크기와 또 비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하게 바라면 또 이루어진다는 걸 또 이제 뭐 경험으로 알고 계시니까 네네. 한 번 더 간절함. 헤어지라고 간절히 빌라고요? 참네. 아니 좋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자석 같은 분. 짝이라는 근데 운명 정말 같은 사랑은 있으니까. 정말 솔직한 말인 것 같아요. 헤어지길 바라는 거. 사실 정말 사랑하면 헤어지길 바랄 수 있어요. 저는 위선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할 수 있다라는 거 네네. 인정하고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헤어지길 바란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런 노래들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럼요. 헤어지길 바래. 네가 가끔은 그런 못된 생각도 해봤어. 그리고 뭐 그 이런 정말 가사도 유명한 있잖아요. 시도 있어요. 이성복 시인의 시 중에 잘 잊지 말아요. 그리운. 잘 잊지 말라는 거지. 네. 근데 제발. 뒤에 말이 그리운. 그리운. 너무 그립기 때문에 잘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인데 뭐 시에도 있는데요. 뭐. 맞아요. 네. 이제 그만 좀 예쁘자. 아니 어디 이거는- 이성복 이거 시인의 아닌가요? 시 위에 그 아, 말을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만 좀 예쁘다. 저 꼭 쓰려고요. 아니 근데 저는 심지어 썼어요. 어딘가에 써먹으려고. 아,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받았던 사연들 얘기도 잘 나눴고 긴 사연들도 네. 쭉 만나봤는데 마지막 사연이 되게 네. 안타깝기도 마음이 하고 아프네요. 영화 네.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네. 예쁘게 이루어졌으면이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 성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두 분 좀 어떠셨는지 오늘? 저 2주 만에 나타나서 또 백 작가님 목소리 듣고 또 음.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예. 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에요. 재미도 있었다가 슬펐다가 네네. 안타까웠다가 예.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아니 저는 지영 씨가 제가 발목 돌리는 걸 봤다는데. 죄송해요. 제 감이 진짜 아니 너무 크게 네. 원형을 돌리셔가지고 어. 아, 정말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네. 네, 좀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또 알아가셨군요. 네네. 예,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박세별의 사랑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한다면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준다면 Oh love, oh love, oh love, yeah. Oh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발표를 좋아했고 자신감이 넘쳤고 꿈이 많은 아이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칭찬은 칭찬이 아닌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다. 부모님은 나를 칭찬하기보다 다그치는 일이 잦았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날 좋아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집에 와 성적표를 내밀었을 때 나는 부모님께 고작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모든 과목을 통틀어 단 한 개만을 틀렸던 시험에서도 왜 하나를 틀렸냐고 오히려 혼이 나야 했다. 완벽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져 버려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불안감은 결국 내 정신을 무너뜨렸고 성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무조건 잘하는 일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만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이 내게 건네오는 칭찬이 좋았다. 머리가 참 좋으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내 앞에 닥친 일이 조금이라도 힘겹게 느껴지면 나는 고민 없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찾아 둥지를 옮겨버렸다. 모른다는 말도, 못한다는 말도, 틀렸다는 말도 내 인생에는 없는 단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무언가를 못하거나 모른다는 걸 들키면 모두가 나를 비우는 것만 같아 두렵다. 틀렸다는 걸 용납하기 어려워서 남들에게 조언 한번 구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을 정말 잘하는지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누군가 나를 붙잡고 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나를 다그치고 무너뜨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해봐. 세상에 만점짜리 인생이 어딨어. 모르면 배워가면 되는 거지. 누구나 못하는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마치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격려하듯 껍질은 어른이 됐지만 아직 채 성장하지 못한 나에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몰라도 못해도 틀려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적과 토이의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였습니다. 5403님, 제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나서는 걸 좋아해서 주위의 기대가 매우 컸는데 그 기대가 너무 커져서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비난부터 받았거든요. 사연자분 너무 주위를 의식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비슷한 감정을 또 느끼셨었던 분의 사연이었네요. 그래요. 아휴, 가정의 어떠한 가정교육의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느껴보고요. 어느 정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안 좋은 얘기든 좋은 얘기든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5154님, 100점짜리 인생은 없어. 이 말이 너무 와닿네요. 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편안한 기분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가끔 이런 말에 되게 반감이 드는 게 인생 점수 매기는 거 진짜 싫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점수를 매긴다라는 게 이제 되게 어찌 보면 높은 점수가 좋은 인생이다라는 어떤 사고의 틀이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도 알죠. 어떠한 의미인지는 아는데 사연자분이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점짜리 인생 점수로 표현을 하지 마시고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점수를 매긴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기준치를 이제 수치화하는 어떠한 무의식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되게 사연을 보내주신 이야기의 시작이 어렸을 때부터 이랬었다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만큼 오랜 시간 이제 사연자분의 어떠한 인생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압박감이니까
지금 당장 고친다라기보다 긴 시간 함께해온 그런 사고 체계이니만큼 천천히 한 번 더 깊숙이 오랜 시간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살아오면서 놓쳤던 게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연 같은 거 만났을 때 항상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본인을 다시 한번 봐보시길 바랄게요 라는 얘기를 항상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로 대부분. 근데 이게 우리 사연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서 저도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에 어떤 가장 중요한 수는 내가 둬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연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저를 계속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스스로를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라고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김가원님, 엄마가 곧 카페를 오픈하세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요즘 베이킹 수업을 받고 있어요. 마카롱이랑 쿠키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좋은 취미 생활이 생겨서 좋네요. 엄마랑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좋은 취미도 생기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카페도 준비하고 계시고 축하할 일들이 많은데요. 힘이 돼주시길 바라고요. 무언가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게 힘들잖아요. 쉽지 않고 그리고 떨리고, 어머니도 새로운 시작 때문에 마음도 부푸시고 걱정도 많으실 테니까 가은 씨가 옆에서 많은 힘이 돼주시길. 7805님, 불면증 극복 방법 중에 478 방법이라는 게 있대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다시 내뱉는 걸 반복하다 보면 몸이 이완되면서 스르륵 잠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푸른밤 가족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단전호흡이네요. 단전호흡 이렇게 하거든요. 그 검도할 때 하는 단전호흡. 근데 물론 좀 다른 478 이렇게 숫자를 지키진 않지만 들이마신 시간에 거의 2배 가까이를 뱉으려고 하고 잠깐 숨을 멈추고 이렇게 쉬려면 호흡이 되게 배 끝까지 들이마시는 기분이 드는데, 스트레칭 할 때도 이런 호흡이 되게 좋기도 하고요. 호흡이 몸의 어떤 근육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 방법 저 사실 써봤거든요. 얼마 전에. 이것도 이제 습관이 돼야 효과가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잠들긴 했는데 이것 잠들기 전에 좀 습관을 들이고 내 몸의 포지션을 잠들기 전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539님, 요 며칠 계속 덥기만 했는데 방금 창밖에서 소리가 들려 내다보니 비가 오네요. 거긴 어때요? 스튜디오에서 창밖이 보이나요? 선풍기 틀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괜히 시원해요. 시원해진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되게 예쁜 말투를 가지셨네요. 사연 보내주신 분. 한 번만 더 살짝만 올려서 보여주시겠어요? 사연자분 사연이 너무 예뻤어가지고.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예쁘다고 느꼈냐면, 거긴 어때요? 스튜디오 밖이, 스튜디오에서 창밖이 보이나요? 이게 왜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튜디오에서 창밖이 보이나요? 이 말이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시원해요. 시원해진 기분이에요. 이렇게 2번 말한 것도 예쁘고. 많은 분들 지금 밤에 되게 뭐랄까, 저처럼 괜히 감성적인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일상에서는 못 느끼던 어떤 다른 어떤 포인트들을 캐치하실 수도 있는데 푸른밤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시간에 푸른밤이 여러분의 감성에는 어떻게 다가가는지.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윤건의 가을에 만나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이은미의 오래된 기억입니다. 2008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먼저 가사를 조금 들어보실까요? 언젠가 그 집 앞을 지날 때, 낙엽이 하나둘씩 칠 때, 어쩌다 그 음악이 흐르면 가슴이 멈춰서 버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 저편에 나와 함께했던 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거의 어떤 순간에 들었던 음악이 흘러나오면 어김없이 그때 그 장소로 마치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소환당하는 그런 경험이요. 그날의 공기, 분위기와 날씨, 이러한 소소한 것들마저 그때 들었던 음악과 하나의 기억으로 녹아있기 때문일까요? 오직 음악에서만 가능한 감정의 재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은미의 오래된 기억 함께 하시면서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